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2022년 새해가 밝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이민년 구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알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역동성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무역 경쟁, 물량 확보와 자재 가격의 상승, 움직임, 이동,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이슈, 미중 갈등의 심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외교나 무역,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주된 정치 목표를 향하여 노골적인 움직임을 드러낼 걸로 예상하는 바 탄소, 환경 문제,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주의, 이러한 모습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환경기구나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난민 문제, 식량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간섭 같은 것들, 이른바 미국의 오지랖이 2022년의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이나 이미지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할 것이며 이것에 치중되기가 쉽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과 행보로 내부적 부담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어떻게든 내년 한 해는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는 C19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듯 했지만 유야무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2021년 구군 편에서 히토리로 장난칠 것을 말씀드렸던 바 실제로 어깃장 행보를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환경 문제, 탄소 문제, 이것을 주제로 주변국의 동참을 호소하거나 공동기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중국의 역공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지만 우선은 미국이 선공을 취하는 것으로 그 서막을 올릴 것이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민 문제나 식량난, 재난국의 지원 등 미국의 이미지 쌓기를 위한 활동이 전개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도 고심하게 만드는 문제가 되기 쉽겠으며 해외 주둔 군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지위의 변화는 국제사회 행보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움직임이 커지는 한 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치적인 방역에 더해 공항이나 호텔과 같은 외국인이 드나들기 쉬운 길목을 집중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첫 영상에는 유행성 질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었지만 그 질환의 종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하자면 그것은 2024년에라야 이 난관의 해결책이 보일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역할적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C19의 종식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무역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의 도약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데에는 한류는 지대한 공연을 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은 역동성을 나타내는 해가 되기 때문에 외교에 관한, 무역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착오적인 면도 따를 수 있으므로 만약을 위한 대응책도 함께 구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올해 기후도 급격한 온도차를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찾아오는 더위, 지금까지는 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해에는 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으로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물놀이나 한여름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좋겠지만 노인분이나 영유아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2020년부터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맹활약이 그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 또한 아닙니다. 억척스런 중동 사막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유럽의 고상한 예술계에서도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젠 Do you know 김치? 하고 어거지로 홍보하지 않아도 한국말로 인사하는 외국인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K-POP 팬이거나 그냥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권위 있는 외국의 상을 수상하거나 한국 영화의 저력은 헐리우드도 뚫지 못했다던 발리우드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과거는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도도히 흐르는 강이 되었으며 2024년에는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올해에는 한류에 힘입어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어 한류를 더욱 역동적으로 몰아갈 것이며 올해는 한류에 힘입어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한류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단순한 한국의 이미지 상승을 넘어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 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역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바로 한국을 주목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K-팝이나 들으며 오징어 게임이나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큰 위기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식, 너와 나라는 벽을 넘어서 우리라는 의식, 단합, 결속, 한국인 특유의 흥과 신명들이 지금의 고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명과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려워질수록 위기가 닥칠수록 단합하고 결속하고 협동해서 위기를 넘는 지혜를 발휘해 왔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긍정적인 한 생각, 서로를 배려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길고 긴 2년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힘든 가운데 힘내시고 힘낸 만큼 역량을 기르시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